안녕하십니까. 2023년 9월 20일 최종문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의 돈봉투 사건. 지금 검찰이 수사 중이고 대부분 다 뭐 구속되거나 아니면 불구속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송영길 전 대표 혼자만 남았죠. 그럼 여기에 핵심 인물들이 누구냐? 근데 이 핵심 인물들이 지금 공판 준비기일이나 이런 데 나와서 하나씩 둘씩 불기 시작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오늘 제목으로 단 것처럼 이 돈봉투 전선을 방어하려고 하는 그 동맹관계가 깨졌다 하는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사건의 핵심 인물들은 송영길, 윤관석 의원, 이성만 의원, 강래구 전 수자원공사 감사, 그 다음에 박용수 전 송영길 대표 보좌관, 그 다음에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이런 사람들인데, 자, 우선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경우가 가장 먼저 검찰에 적발이 됐죠. 그래서 이때는 사실 돈봉투가 아니고 여기저기 그 당시 여권인 민주당 쪽에 청탁을 한 대가로 10억 원대의 돈을 받았다, 이런 혐의로 구속이 됐었거든요. 그리고 났는데 그 후에 이정근 녹음 파일이라는 것이 드러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그 친척 집에 맡겨놨던 어마어마한 수년간의 녹음 파일이 드러나면서 거기에서 2021년 5월 2일 전당대회에 돈봉투가 살포됐구나 하는 것이 검찰에 적발이 된 거죠.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정근 전 부총장은 뭐 일찍 손을 들은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수사에 협조했다, 이렇게 얘기를 지금 평가를 받고 있고요. 1심에서 바로 그런 검찰에 대한 협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 검찰이 3년 구형을 했습니다. 징역 3년. 근데 실제 1심 선고 형량은 4년 6개월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재판부가 이거 검찰이 너무 봐주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게 올해 4월인데 지난 9월 8일 며칠 전이죠. 며칠 전에 2심 결심 공판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검찰이 또 구형을 했는데 검찰이 여전히 3년을 구형했습니다. 그러니까 1심에서 4년 6개월이 나왔는데 여전히 3년. 그러니까 검찰이 여전히 이정근 전 부총장에 대해서는 봐주겠다, 뭐 이런 거를 거의 노골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건 검찰 수사 협조의 대가다. 그러니까 이 송영길 돈봉투 동맹을 맨 처음 무너뜨린 그 사람은 바로 이정근 전 부총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찌 보면 이정근 전 부총장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바로 윤관석 의원이죠. 송영길 전 대표가 대표 취임을 하고 난 이후에 가장 큰 공로를 세웠다는 이유로 윤관석 의원을 사무총장으로 임명을 했었거든요. 여기 이정근 녹음 파일을 보면 맨 처음 돈봉투 얘기를 꺼낸 사람입니다. 그 의원들에게는 좀 줘야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강래구 전 수자원공사 감사한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강래구 전 감사가 그 얘기를 이정근 전 부총장한테 해가면서 관석이 형이 이렇게 얘기하던데 사실 뭐 제일 쉬운 거는 돈인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봉투가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하는 거죠. 윤관석 의원은 그동안에 뭐 조작, 망신주기식 수사 뭐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다가 공판 준비기일에 갑자기 돌변을 했죠. 제가 그 유튜브를 해드렸는데, 근데 돌변을 하면서 부분적으로 찔끔 인정을 했습니다. 돈봉투가 300만 원짜리가 아니고 자기가 봤더니 100만 원짜리 20개더라. 그러면 총액이 6천만 원이 아니고 2천만 원이 되는 거죠. 20개면. 그 다음에 자기는 돈봉투를 뭐 만들라 이렇게 지시하거나 권유했던 것이 아니고 그냥 협의를 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다만 또 송영길 의원을 당대표로 만들기 위해 했던 거 아니냐, 여기에는 그건 다투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한 일은 오로지 송영길을 위해서 한 일이고 지시하거나 권유한 것도 아니고 그냥 협의를 했을 뿐이다. 강래구 전 감사하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협의를 했을 뿐이니까. 왜냐면 지시 권유한 거와 실제 돈봉투를 뭐 주었다는 거 하고는 형량 자체가 다르거든요. 지시 권유하면 징역 5년 이하, 그 다음에 그냥 돈봉투에 연루가 돼 있으면 징역 3년 이하. 그러니까 자기 형량을 낮추기 위해서 이 돈봉투 동맹에서 살짝 이탈을 한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기 형량 결국 낮추자는 거죠. 자, 강래구 전 감사는 19일
그러니까 어제 재판에서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강내구 물론 변호인이 공판준비기일이죠. 조직본부 일에 자기가 일부 관여했지만 총괄한 거는 이정근 전 부총장이다. 그러니까 내가 실질적 총괄본부장이 아니다. 검찰은 자꾸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니까 공소사실대로면 당대표 선거의 형사 책임은 최종적으로 총괄 라인인 송영길이 져야 하는 것 아닌가. 그 다음에 1차라는 게 3천만 원, 그 300만 원짜리 돈 봉투 10개 이걸 얘기하는 거지. 1차는 내가 관여한 게 미미하고 2차는 관여가 없었다. 2021년 3월 30일 50만 원 봉투를 지역위원장 8명에게 나눠준 것이 전부다. 그러니까 강내구 전 감사는 자기가 일부 돈을 만들었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고 돈 봉투를 살포한 부분에 자기는 뭐 관여한 것이 미미하고 실질적으로 그 돈을 다 받은 사람은 이정근이다. 떠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정근과 강내구 사이에 서로 혐의 떠밀기가 지금 되고 있는 겁니다. 강내구 전 감사 이 돈봉투 동맹에서 완전히 벗어나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송영길 전 대표의 보좌관 출신인 박용수 씨의 경우 지난 9월 12일 공판준비기일에서 스폰서 사업가 김모 씨로부터 5천만 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을 했습니다. 그건 뭐 김모 씨가 자기한테 줬다고 하니까 아마 부인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이거에다가 캠프 내에 뭐 이런저런 자금을 합쳐서 6천만 원을 이정근 전 부총장을 거쳐서 윤관석 현역 의원에게 줬다. 이것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왜 그럼 이렇게 다 인정을 했느냐? 이거는 박용수 전 보좌관은 또 이 대목에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는 일종의 연락책 역할만 했다. 전달하고 통보하고 뭐 이런 것만 관여를 했을 뿐이지 직접적으로 돈 봉투를 뿌리는 데 관여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그 6천만 원이 이 송영길 캠프의 경비인 줄 알았지 무슨 뭐 그게 돈 봉투로 만들어져서 무슨 매표 행위를 하거나 이런 거는 난 몰랐다. 이렇게 박용수 측 변호인이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기는 또 자기 나름대로 이 돈 봉투 사건의 큰 얼개에서 불쑥 빠져나가서 자긴 돈 봉투와는 관련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자기 살자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보면 처음에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 그 동맹관계, 돈봉투 동맹관계는 이제 바로 송영길 전 대표가 돈봉투 사건이 뭐 조작이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면서 이제 동맹관계가 굳건했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둘씩 구속이 되면서는 각자 도생의 길로 지금 나가고 있는 단계다. 그래서 뭐 일부는 지금 이제 이정근 전 부총장의 경우에는 뭐 재판이 지금 뭐 2심 결심이니까 그러면 이제 2심 선고도 아마 뭐 10월쯤이나 이쯤에는 나올 걸로 보이죠. 그렇게 되면 3심까지 가서 뭐 일찍 끝날 걸로 보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재판이 이제 시작 단계이거나 아니면 뭐 박용수 전 보좌관의 경우에는 뭐 공판 준비 기일이니까 이 정도 단계면 아직 멀기는 했지만 적어도 이 동맹이 지금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다면 검찰의 추가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야 할 것, 뭐 이런 것들이 꽤 있죠. 지금 돈봉투 300만 원짜리 받았다는 20명에 대해서도 지난번 윤관석 의원 구속영장 때 19명 명단을 뭐 검찰이 공개하기는 했습니다만 아마 아직도 확정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도 검찰이 윤관석 의원한테 그걸 물었거든요. 그랬더니 윤관석 의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해가면서 그건 검찰이 입증할 문제다 이렇게 넘겨버렸습니다. 그런 거 보면 이 20명을 아직도 특정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관해서, 근데 20명 부분은 거의 전적으로 윤관석 의원이 입을 열진 않으면 아마 확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제가 처음부터 그랬었죠, 그 문제는. 왜 그러냐면 돈을 준 사람, 그러니까 윤관석 의원한테 돈이 들어간 데 관여를 한 사람은 강내구, 이정근, 뭐 이성만, 박용수 이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돈이 나간 거는 윤관석 의원이 1차 때는
그 송영길 외교통상위원장실에서 나눠줬고 2차 때는 의원회관을 돌면서 나눠줬다고 지금 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윤관석 의원이 오리발레 밀고 만약에 받은 사람이 나 안 받았다. 윤관석 의원 만난 적 없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참 입증하기가 어려운. 제가 처음부터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는 거죠. 윤관석 의원이 입을 닫아버리면. 이제 그런데 여기서 윤관석 의원이 재수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는 윤관석 의원이 나는 지시 권유한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내가 뭐 20명 그거 잘 기억도 나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20명을 밝히려면 그건 검찰이 밝혀라.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윤관석 의원이 계속해서 이 부분을 부인하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할 경우에는 책임을 윤관석 의원이 다 떠맡아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 책임을 윤관석 의원이 떠맡을 수 있을까요? 지금 부분 인정까지 갔는데 그러면 이 또한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윤관석 의원이 어떤 판단을 할지 이 부분도 우리가 주목해야 이게 재수의 딜레마입니다. 물론 자기밖에 모르는 일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짐작하건대는 아마 그 계속해서 함구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자기가 여기서 그 20명을 다 까발린다고 해서 뭐 그렇게 형량이 낮아지겠습니까? 그거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전체 액수를 줄이고 돈 봉투 액수를 줄여서 물론 줄인다고 해서 뭐 판사가 그걸 믿을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그렇게 해서 형량을 줄여보자는 쪽으로 지금 주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 이렇게 되면 지금 이제 남은 거는 이 각자 도생의 길로 갔고 남은 거는 이제 송영길 전 대표는 전 대표대로 각자 도생을 해야 되는데 자기는 자기가 살아야 되는데 지금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돈 봉투뿐만 아니고 정치자금 전반으로 지금 확대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조기에 소환을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송영길의 경우에는 그냥 돈 봉투 이것만 뭐 약간 혐의를 벗어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 수준이 아닙니다. 아마 그렇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곧 소환이 될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이제 이 동맹은 완전히 무너졌고 각자 살 길 찾아서 지금 뿔뿔이 흩어졌다. 송영길도 빨리 자기 살 길을 찾아서 이제 그 길로 가야 되는데 현재까지 그 길이 굉장히 넓어 보인다. 왜냐하면 돈 봉투 플러스 알파인데 알파가 지금 더 크게 생겼습니다. 그거는 바로 본인의 정치자금, 본인이 그 정치활동을 해가면서 자기를 스폰서했던 사람들 이 부분까지도 또 먹사연, 먹고사는문제연구소 이 부분까지도 전부 다 지금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다 하면 뭐 정당법 위반뿐만 아니고 정치자금법 위반 뭐 이것저것 여러 가지가 걸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더군다나 이렇게 자기 휘하에 같이 동맹을 맺었던 그룹들이 다 지금 뿔뿔이 흩어져서 각자 살 길을 찾아가는 마당에 송영길 전 대표의 책임은 점점 더 무거워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